네, 충청남도 교육청이 우리 학교 현장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2026학년도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교육 운영 계획인데요. 지금부터 이 계획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저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계획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이죠. 학생은 물론이고 교직원, 그리고 보호자까지 교육 공동체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건데요. 자, 그럼 이 종합적인 계획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크게 6가지입니다. 먼저 이 계획이 어떤 근거와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작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또 인권 친화적 문화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과 기대 효과까지 계획서의 흐름을 따라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정책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계획을 뒷받침하는 법적인 토대와 핵심 목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계획이 그냥 선언적인 구호로 그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세요. 대한민국 헌법에서부터 시작해서 국제협약, 그리고 교육기본법과 우리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까지 이렇게 탄탄한 법적 기반 위에서 수립된 정책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루려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학생 인권 보장과 교육활동 보호가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함께 발전하는 이른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인권 친화적인 문화를 쫙 퍼뜨리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면서 교육 공동체 모두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 이 5가지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세요. 이 계획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2025년에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먼저 되짚어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에는 어떤 과제에 더 집중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5년의 성과를 보면 숫자들이 꽤 구체적입니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충남 학생인권회회를 2번이나 열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학생인권 상담이 무려 183건, 그리고 실제 권리구제로 이어진 사례도 11건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320개 학업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까지 현장과 계속 소통해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이런 성과들을 바탕으로 2026년에는 4가지 핵심 과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첫째, 인권 친화적 문화를 만들고, 둘째, 학생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하며, 셋째, 교육과정과 딱 붙어있는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교육 공동체 전체의 역량을 키우는 것, 이 4가지가 올해 계획의 가장 중요한 뼈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장입니다. 좋습니다.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라는 좋은 목표, 이걸 그럼 어떻게 제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계획을 실제로 움직이게 할 운영 시스템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학생인권센터가 있습니다. 학생인권 옹호관을 비롯한 전문 인력들이 포진해서 단순한 상담이나 권리구제를 넘어서 관련 지침을 만들고 사례집을 개발하는 등 이 정책 전체를 이끌어가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 학교학생인권위원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체 위원회 5분의 3 이상을 학생으로 채워야 하고요. 심지어 위원장과 부위원장까지 학생 중에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직접 주도적으로 우리 학교의 인권 관련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을 다 함께 기념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매년 충청남도 학생인권의 날을 운영하는데요. 2020년에는 7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네요. 학생인권의 가치를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되새기는 아주 중요한 날이 되겠죠. 네 번째 장에서는요, 학생들을 위한 아주 실질적인 지원책들을 다룹니다. 만약 인권 침해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상담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해결 절차는 아주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전화나 이메일처럼 편한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하면요, 센터에서 기초 조사를 하고 또 필요하면 현장 조사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정 조치나 권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제가 이 숫자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2025년 딱 1년 동안 진행된 학생인권 상담 건수입니다. 183건.
이 숫자는 이 시스템이 그냥 서류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또 의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창구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더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보호자까지 모두 참여시켜서 설문과 면접으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아주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5번째 장입니다. 학생 인권, 이거 학생 혼자서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 교직원, 보호자, 즉 교육 공동체 모두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 계획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획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의무 교육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학생은 학기마다 2시간 이상, 교직원은 1년에 2시간 이상, 그리고 보호자 역시 1년에 한 번 이상은 관련 교육이나 간담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결국 모두가 함께 배워야 한다는 철학에 담겨 있는 거죠. 이런 교육을 위해서 충남교육청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좋은 자료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삶으로 만나는 인권교육 같은 자료들은요,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으로 나누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교육과정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 너와 나, 우리의 인권교육처럼 어쩌면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학생 인권 조례의 내용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또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맞춤형 자료들도 계속 보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모든 계획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목표와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데이터를 통해서 그 차이를 한번 확인해보고 이 계획이 왜 정말 필요한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아주 중요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학생들이 내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가요, 초등학생 때는 4.3점으로 꽤 높은데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인권이 보장된다는 체감도는 오히려 떨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더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자신의 인권이 매우 존중받는다고 답한 비율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85.7%나 되는데 정작 고등학생들은 40.5%, 학부모님들은 39.6%에 그칩니다. 같은 학교라는 공간을 두고도 구성원들이 느끼는 인권 존중의 온도가 이렇게나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이 왜 필요한지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마지막 데이터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고등학생의 42.3%가 학생인권 교육을 아예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생기는 이 교육의 공백.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2026 운영계획이 왜 그토록 중요하고 또 시급한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